정부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발표했는데요. 일부 지자체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재난기본소득으로 논의가 확대됐고 이번 걸 계기로 해서 기본소득 개념이 사회적 의제로 부각됐습니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시자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을 맡고 계신 강남은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모시고 긴급 재난지원금 논란과 함께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전 국민들이 지금 정부가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예. 가구당 최대 100만 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 이제 소득 하위 70%라는 일반적 기준은 나왔는데 예. 이게 무슨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런 논란도 많고 교수님은 어떻게 이 정부 발표를 보셨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정부에서 네. 하위 70%까지 약 한 1,400만 가구에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아마도 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것 같고요. 건강보험료. 예. 네.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 네. 그건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소득과 자산과 부채를 한꺼번에 계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산소득, 재산, 이른바 재산소득도 감안해서 하니까. 예, 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되 네. 그래도 좀 불공정한 결과가 있을까봐 네. 뭐 재산을 추가적으로 더 고려하는 그런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근로소득이 아닌 여러 가지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다 보면 지금 빨리 지원해야 되는데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하려면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런데 또 신속하게 지원하려면 이렇게 불공정한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예, 그래서 지금 70%까지 지원하기로 한 건 참 잘된 결정이라고 보고요. 70%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은.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재난 때문에 어려워진 분들이 주로 한 30%에서 70% 사이에 위치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위 20%는 원래부터 어려우셨고 하위 20%는 원래부터 지금 어렵고. 더 어려워지긴 하셨지만 조금 더 어려워지셨다면 한 중산층들은 원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셨는데 지금 특히 더 어려워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포함한 거는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렇게 모두 다 드리고 연말에 이렇게 조세로 환수하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하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지급을 한 다음에 연말에 고소득층은 환수하는 문제.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좀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 불공정성 문제 중에서 이 소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불공정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급여는 적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급여는 적은데 거의 없는데 재산 소득이 많아서 이 빠지는 사람도 있을 테고 굉장히 불균형이 심각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네. 소득과 재산을 함께 최대한 고려를 하거든요. 네. 최선을 다해서. 네. 그래서 불공정성의 더 큰 문제는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재난 시기에 어려워진 걸 반영을 못하는 문제. 또 앞으로 이 재난 기간이 좀 길어지면 조사 시점이 언젠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시점 이후에 어려운 분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9년에는 소득이 많았지만 이번 재난으로 2020년에는 어려워진 분들이 굉장히 2019년 소득으로 하다 보니까 제외될 우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게 더 문제고요. 불공정성에. 네. 또 예를 들어서 4월 말을 기준으로 조사를 하면 5월, 6월에 직장이 사라지고 해고된 사람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말까지 일단 다 드리고 연말에 가서 그런 걸 따지는 게 훨씬 더 공평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소득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른 불공정성도 있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른 불공정성도 있고 불가피하게 불형평성, 불공정성이 생길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네.
근데 또 하나 상당히 좀 주목을 끌고 있는 게 지자체들이 지금 개별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예. 경기도가 특별히 그렇고 예. 또 뭐 지자체 뭐 전주시도 그렇고 서울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떤 군데는 거기다 지급을 받고 또 정부 거를 또 받고 예. 어떤 데는 못 받고 예. 그런 불형평성, 불공평성은 문제가 안 될까요? 그것은 정부에서 이미 네. 좀 오래 전에 네. 정부와는 좀 큰 규모로 나중에 준비할 테니 네. 급한 대로 지자체에서 먼저 준비를 해라.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반영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지자체에서 먼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큰 규모로 훨씬 더 큰 규모로 한 80% 규모로 네. 지금 재난 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 지자체별로 네. 이렇게 대상자나 금액이 달라지는 건 네. 지방자치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에 권한을 주고 네. 그 지방의 도민들이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방자치, 어떤 지자체는 네. 이렇게 보편적인 걸 선호할 수도 있고 어떤 뭐 도민들은 또 이렇게 선별적인 걸 선호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 정도는 이 지방자치에서 결정하라는 게 원래의 뜻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데 누가 더 어떤 지자체가 더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지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이런 다양한 실험 결과가 결국 이 재난을 극복하는데 어떤 방법이 더 좋았다라는 귀중한 자료를 우리한테 던져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예산의 80%는 중앙정부가 되고 예. 20%는 지방정부가 되는데 예. 경기도는 그 20%는 이제 지급하지 않겠다. 다른 자기의 재난기본 지원금이 아니요. 있기 때문에 이미 20% 이상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하라 그래서 네. 정부 예산은 20%를 넘었기 때문에 예, 더 추가로 할 필요는 없지만 네. 정부의 방안하고 다 일치하는 거죠. 네. 예. 서울시는 또 자기 다 지급하고 정부 것도 다 지급하고 예, 되는 거죠? 예, 서울시는 한 3천억 정도를 네. 했고 경기도는 1조 4천억을 했기 때문에 네. 서울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 네. 또 20%를 좀 더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자체가 좀 각자 형편에 맞게 예.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예, 실험적인 선의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경쟁이고, 예, 자, 그런데 이제 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할 수는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게 재정에 너무 부담이 크다. 예. 그렇지 않아도 국채를 발행해서 해야 되는데 예. 이 재정 국가채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 예. 그래서 많이 하기 어렵다. 이런 이제 지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강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예. 그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재부가 네, 이번에 아주 강하게 주장하면서 그렇죠. 네. 결국 정부에서 50% 이하로, 네. 70% 이하로 결정하기 직전까지도 네. 50% 이하로 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재난을 맞이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재부가 지금 마련하는 안이 너무 작은 안입니다. 그 기준이 국가 빚이 액수가 네. 액수가 너무 작아요. 규모가 이 재난지원금 규모가 재난 너무 지원금한테, 작고요. 그죠? 네. 예, 너무 작고 너무 보수적이고 가장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재정 건전성이 압도적으로 좋은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 압도적으로 좋은 나라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하니까 이 재난을 극복하는 효과가 그 효과는 결국은 규모에 비례하는 거거든요. 네. 재정의 규모에 비례하는데 그래서 너무 사태를 안이하게 보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집착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가령 미국은 뭐 이렇게 이 국민들을 위해서 뭐 2조 달러를 2조 달러를, 2조 달러를 쓰는데 네. 뭐 우리는 지금 2차로 보면 2차만 보면 한 10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가계에 직접 지원하는 현금이. 네. 예, 그런데 가령 뭐 10조를 지원하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게 좀 덜 떨어지겠죠. 네. 그러나 20조를 지원하면 그 떨어지는 폭이 더 줄겠죠. 네.
그래서 20조를 지원하면 단기적으로는 재정이 더 들어가지만 만약 마이너스 2%될 걸 마이너스 1% 막았다면 매년 조세가 1% 차이씩 더 들어오잖아요. 네. 그걸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네. 이제 그걸 고려하면 네. 한 10년만 지나면요. 네. 한 50조 이상 더 거칩니다, 조세가. 지금 1%덜 떨어뜨리는 게. 네.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네. 이 시점이라는 게 경제에서는. 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너무 돈을 많이 쓰고 나면 미래에 또 이 지금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는데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쓰는 게 좀 문제가 있다. 대비를 좀 해야 된다는 이제 주적이 예, 있는 너무 거죠. 작게 하면서 그러시면 안 되죠. 네, 예, 네. 미국의 10분의 1도 안 하면서 네. 걱정할 건 없고 뭐 네. 미국 규모도 한 번 더 안 되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네. 우리도 여러 차례 지금 규모의 뭐 한 5배 이상 되는 걸 네. 뭐 두세 차례 준비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은 지금보다 어느 정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50조씩 한 2번 정도 지난 기간이 50조씩? 예, 한 석 달이면 한 50조 네. 지원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석 달 더 길어지면 한 50조 더 지원하면 지금 2차 추경해 보십시오. 네. 그 기재부의 태도가 그 기업에 지원하는 건 네. 2차 추경 예산이 100조잖아요. 네. 가게에 지원하는 건 100조 전체가 이제 기업은 아니지만 한 50여 예, 조. 예, 네, 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그 중에 뭐 네. 고용을 유지하는 그렇죠. 조건도 있고 네. 매우 중요한 네. 그 지원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네. 기업에 지원하는 만큼 네. 가게에 대해서도 네. 과감하게 지원할 때가 됐다. 지금은 가게부터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자, 이 긴급 재난기금금 논의를 하면서 이제 기본소득과 이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많아졌어요. 사실 기본소득과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좀 성격이 다른데, 그렇죠? 기본소득을 상당히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오셨는데 예. 이 시청자들의 기본소득이라는 게 무엇이고 지금 긴급재난지원금과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 좀 예. 부탁합니다. 예,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그 선별하지 않고 누구나 다 또 아무 조건 없이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입니다. 네. 뭐 이 세 가지 특징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특징으로서 정기적으로 매달 지급한다든지 매 분기 지급한다든지 그러니까 보편성과 무조건성의 지속성이 또 중요하군요. 예, 예, 예. 네. 정기성, 정기성. 정기성. 네. 그런데 이 재난 이 지원금은 기본소득에 가령 모두 다 주기로 한다면 네. 모두 다 1인당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씩 드리기로 네. 한다면 다른 조건은 기본소득하고 다 같은데 네. 정기성이 없죠. 이래 재난 기간 동안에 이 재난 임시로 기간에만 예, 주는 드리는 그런 문제. 거니까 그래서 네. 완전한 기본소득은 아니고요. 지금 그렇지만 그런데 그 기본소득이 말씀하신 조건으로 국제적으로 제대로 시행돼 본 나라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알래스카주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알래스카주에서 예, 네, 예. 석유가 많이 나는 도시니까 뭐 많이 그렇습니까? 났었죠. 네. 예, 예, 예. 네. 예, 거기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스위스에서 네. 예, 그 생태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스위스에서는 뭐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냈다가 부결됐죠. 부결된 걸로. 그거는 부결됐지만 네. 그 뒤에 그 난방료에 아, 탄소세를 부과하고 네. 이 탄소세를 부과하면 그 난방료 값이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소득 역진적인 문제를 정치적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난방료 수입을 n분의 1로 나눠서 네. 전 주민에게 다 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본소득으로. 핀란드에서는 그 기본소득 실험을 실업자들 2,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한 2년 정도 했는데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는 곧 나올 겁니다. 네. 예, 한 4월 달에 나올 걸로 예상하는데요. 그래요? 네. 예, 그 이제 행정망 데이터를 다 보기 때문에 네. 정확한 그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나올 텐데 네. 그 전에 이제 노동시장 말고 개인의 행복이나 이런 것 뭐 건강에 미친 영향들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 의료비가 한 15% 절감됐습니다. 똑같은 네. 그러니까 선별 지원할 때보다 네. 똑같은 금액을 지원했는데도 지금 경기도 얘기를 잠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만 24세 청년을 지급하고 있는데 예. 상당한 중요한 실험 같아요. 지금 예. 이게 어느 정도 돼 있고 어떤 설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만 24세 청년들에게 네. 1년에 100만 원 예, 모두 다 네. 예, 기본소득 그 정신에 맞게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 100만 원이 이제
좀 형편이 좋은 청년들한테는 경제적으로야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정치 사회 이 시민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네. 특히 이제 청년층의 투표율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다음에 이제 가난한 청년들에게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마음이 도움이 되고 특히 학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이라 그러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는 아르바이트를 안 해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네, 네. 그것만 해도 자기 성적이나 네. 이런 데 큰 도움을 주죠. 어떤 경쟁에서 공정하게 시간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실험이긴 한데 결국은 재원이 문제인데 우리나라 예. 지자체들도 재정 자립도가 뭐 평균적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 뭐 경기도는 한 60%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재원의 문제가 아닐까. 예, 그래서 네. 기본소득은 이제 지방자치 단위에서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조세권을 부여를 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조세권과 조세징수권과 화폐 발행권이 있는 중앙정부에서 역시 본격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좀 논의가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예, 예. 특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의 자산, 네. 공동의 부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뭐 토지 같은 거죠. 알래스카 같으면 석유가 있었죠. 뭐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토지라는 자원이 있거든요. 네. 또 탄소, 스위스 같으면 탄소가 있고요.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수입을 국민 전체가 균등하게 갖는다는 건 바로 이게 이제 기본소득의 출발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재난 시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기후 변화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반복될수록 더 필요하게 되고 인식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남원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